세 번째 뭐 간단한 얘기인데요.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른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실장이 내정이 됐죠. 이제 후보자가 됐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에 같이 뭘 한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나요? 바로 세 분이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였죠. 셋이 싸움도 엄청 했고요. 서로 험한 말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박지원 의원이 호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궁지에 몰아서 이 호남 홀대론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소원했던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다시 데리고 왔죠. 왜일까요? 지금 현재 국정원장을 맡을 수 있는 사람 중에, 북한하고 물밑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박지원 의원만한 능력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도 바로 당신 비서실장이죠. 박지원 실장의 작품이었습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하고 나오는 일이었는데, 이런 협상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는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하는 일, 그리고 휴민트라고 하죠. 휴먼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정보망을 동원하는 일을 박지원 의원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김정일 위원장과 그런 일을 만들었던 박지원 의원을 국정원장에 내정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박지원 원장을 임명한 걸 보니까 대화할 생각이 정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준비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인영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강단이 있고 386의 리더급 지도자고요. 원내대표로 지난번 협상을 잘 해오는 과정을 쭉 보셔서 알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의원을 후보자로 임명했을까요? 그가 지난 30년간 이 의정활동하기 이전부터 통일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재단을 운영해 오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누구보다도 최고의 전문가라는 점이 우선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게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거나 미국 몰래 저질러 놓고 미국에 사후 통보하는 일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설명은 나중에 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남북 문제에 관심이 없거든요. 실제로 일이 저질러지고 좋은 효과를 보는 상황을 같이 보여주면서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이 그때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초반기에 이 관료와 학자들이 통일부 장관을 맡으면서 정해진 틀 안에서, 매뉴얼 안에서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좋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이인영 장관은 본인 특유의 상상력과 추진력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것입니다. 굉장히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특이한 방식으로 일을 먼저 저질러 놓을 것입니다. 저지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이렇게 하라고 언제 지시했습니까? 라는 그 내부에 분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아이고 이걸 어쩌죠? 라고 미국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일을 전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뭔가 창의적인 사고를 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이인영 의원이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인영 의원이 사고를 칠 경우에 통일부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가 갖고 있는 정치력, 판단력 때문에 함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운데서 추진력 있게 진행을 하고 미국의 사후 보고를 하는 형태로 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전 통일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철도 문제나 개성공단 문제 등에서 특히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인영 의원의 쓰임새는 그런 것이죠. 이인영 의원이 장관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눈빛만 주고받고 실질적인 허락을 받지 않고 일을 저지르고 이것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미국과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일을 벌이면서 남북미 간에 관계를 조정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전 이인영 장관의 큰 역할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마지막 소식. 자, 그렇게 해서 이인영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제 나름의 촌평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